수술도 끊고 한 1년 반 정도는 전혀 그런 생활을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설사가 좀 자주 나더라고요.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안 나오고 안 나올 때도 많고 그게 가만 보니까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그 통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암이란 진단을 받으니까. 조용히 찾아오는 대장암.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은 무려 94%. 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20%에 그칩니다.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내 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데요. 당신의 대장은 안녕하신가요? 가장 최근에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남녀 전체 1위 암이 대장암입니다. 과거에 비해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등으로 인해서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타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발생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한국. 하지만 생존율도 높습니다. 내시경 검사가 잘 발달해 있고 복강경 수술을 표준화할 만큼 뛰어난 외과 의사들이 많은 덕분인데요. 조용히 다가오는 대장암, 그 침묵의 경고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조기 진단부터 고난도 수술까지 대장암 치료의 길잡이,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안민성 센터장.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 그중 대장암은 갑상샘암에 이어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인데요. 박영자 씨는 직장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직장암 3기가 예상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CT, MRI, PET-CT상 환자분이 그리고 항문에서 가까운 하부 직장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살리고 그리고 암의 크기를 줄여야지 수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 5주에서 7주 정도를 하게 되고 항암 방사선 치료가 끝나게 되면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한 6에서 8주 정도 쉬었다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84세의 고령에도 수술 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잘 버텼습니다. 이제 암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날인데 가족들은 애가 타죠. 국가 건강검진을 거의 잘 안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 증상이 이제 변에 이제 피가 좀 섞여 나온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일단은 대장 내시경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서 좀 검사를 일단 해보시라 해서 그 가서 검사하니까 이제 그 의사분이 이거는 더 이렇게 뭐 조직 검사 이런 거 안 해도 이 대장암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제 좀 큰데 알아봐라. 사실 어떤 하나의 증상만으로 대장암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만성 빈혈, 설사, 배변 습관의 변화, 변비, 혈변 등이 있으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과 관련된 다른 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과 무관하게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상 없이 조용히 자란 암은 이미 3기까지 커져 있었는데요. 이제 수술이 잘 끝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걱정되고 뭐 연세가 있어서 또 좀 예후가 어떨지 좀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뭐 교수님 여기 저 과장님 잘 해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조금 잘 기다려봐요. 중하부 직장암의 경우에 2기 이상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의 장점으로는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국소 재발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는 저희 외과 의사 입장에서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리고 암이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하게끔 해줍니다. 직장암은 림프샘을 따라 혈관 주변까지 퍼질 수 있어 이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복강경을 통해 암 조직을 제거해 주는데요. 직장암 임파선이 이 하위 장관막 혈관을 따라서 퍼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암을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위 장관막 혈관을 대동맥에서 나오는 데서 결차를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항문도 잘 살렸고 암도 원위 마진이 온이 단면이 한 2cm 정도 안전하게 확보가 되게끔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하고 이어 붙여져 있는 문학부 부분이 항문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이제 문학부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장물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수술은 예상보다 한 30분 빨리 잘 끝나고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현재 배 복강 내 육안적으로 보이는 암세포는 보이는 건 없습니다. 수술은 너무 걱정 많으셨고 수술은 잘 되었고 이제 마취 깨우고 있는데 마취 깨우고 나오는데 한 2~30분 걸릴 거거든요. 일단 뭐 수술 잘 끝났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그 원장님께서 수술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드시고 싶은 것도 잘 못 드시고 했는데 하여튼 수술 하신다고 고생 너무 하셨고 하여튼 맛있는 거 먹으러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던 직장암 환자는 수술 후에 조직 검사가 2기 이상이 나오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4에서 6개월 정도의 보조적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가 80세 이상이고 이상인 아주 고령이고 그래서 현재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 않고 이제 주기적으로 3달 간격으로 CT를 찍어가면서 재발은 없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장암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겼다는 김대성 씨.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돌아보니 작은 이상 신호가 있었답니다. 네, 화장실을 자주 갔고 대변을 자주 갔는데 나올 때는 설사도 한 번씩 잘 했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안 나오고 안 나올 때도 많고 그게 가만 보니까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그 통증이 어떤 것 같기도 하고 암이란 진단을 받으니까 화장실을 자주 갔는데 한 7~8번을 가면 한 4번은 그냥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보통 대장암의 경우에는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가는 경우가 95%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갔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됐고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가는 기간을 우리 의사들은 한 5에서 10년 정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초기 대장암이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선종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장암은 선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놓치면서 기회를 잃고 말았죠. 대장암 그게 작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가지고 올해는 받아야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냥 그 와이프 건강검진 할 때 보호자 자격으로 갔다가 나도 한번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뭐 아빠가 뭐 이때까지 다 건강하고 뭐 이렇게 지내왔으니 이것도 뭐 잘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아빠 엄마 아빠 믿고 다 하던 일을 그대로 평상시대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발견된 구불결장은 직장 바로 위쪽에 위치한 부위인데요. 최대한 직장을 보존하며 암 조직을 제거할 겁니다. 임파선에서 암세포가 나오게 되면 항암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기를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제거하는 수술은 항상 꼭 필요합니다. 대장암에 있어서.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직장하고 S결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암이 있어서 직결장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부에 구멍을 뚫고 복강경 기구를 삽입해 암 조직을 제거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요. 2기가 되더라도 면역 검사를 하거든요. 그 면역 검사에서 위험인자, 이제 재발에 대한 위험인자가 걸릴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한 30%, 40%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최종적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항암 치료 여부가 결정이 나고 환자분이 대장암 몇 기다가 결정이 날 거예요. 대장암의 5에서 10%는 유전성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종에서 시작하여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절 가능한 원인으로는 동물성 지방, 저섬유식이, 많은 가공육 섭취, 음주, 흡연, 부족한 신체 활동, 비만 등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초조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었는데요. 예상보다 한 단계 낮은 일기 대장암입니다. 지금 행동하는 데는 아직도 부자연스럽고 불편하지만은 마음적으로나 지금 수술이 잘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좋습니다. 컨디션도 몸 이제 회복하는 거에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에 가장 걱정했을 가족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추가 항암 치료는 필요 없고 남은 건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뿐입니다. 임파선도 잘 제거가 되었고 암세포도 충분히 거리를 둔 상황에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의 크기는 한 2.5cm 정도 나와가지고 어쨌든 현재는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저희의 보통 일반적인 플랜대로 물, 미음, 죽 다 잘 드셨고 현재 배액간도 다 제거를 했고 지금 이제 상처도 소독도 이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은 사실 오늘부터 언제든지 가능한데 환자분이 아직 통증이 조금 남아 있어서 모레 퇴원하기를 원하셔서 모레 퇴원할 예정입니다. 퇴원하고 일주일 뒤에 외래로 한번 올 거예요. 그거는 집에서 식사도 하고 잘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는 거고 지금 변 보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제가 회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변 보는 게 지금 암이 있던 위치가 변을 저장하는 창고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하루에 변을 조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차츰 나아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문에 너무 힘 많이 주지 말고 아시겠죠? 예. 다행히도 초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장암의 경우에 간하고 폐 전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흉부하고 복부를 같이 CT를 주기적으로 찍어가면서 5년 동안 지켜볼 예정이고 그 중간중간에 또 내시경을 해서 또 국소 재발은 없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선종이 자라게 되면은 새로운 선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시경을 중간중간에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나마 좋게 나와서 다행이다 생각은 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암이란 게 안 좋은 거지만 다행히 그 중에서도 다행히 일기라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라도 이제 더 남은 게 더 많으니까 더 열심히 더 내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해서 이제 하면서 치료를 해 나가야죠. 지난 6개월 동안 6kg 이상 체중이 빠졌다는 김종규 씨. 설사와 복통도 심했는데요. 대장암이었습니다.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술도 끊고 한 1년 반 정도는 전혀 그런 생활을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설사가 좀 자주 나더라고요. 과민성 대장염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인갑다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체중이 갑자기 급작하게 줄고 이래서 처음에 그래도 나중에 너무 어지럽고 해서 그 병원에 한번 가가지고 종합 검사를 받으려 하니까 피 검사에서 수치가 너무 높다고 큰 병원을 가라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된 겁니다. 8cm 정도로 큰 S 결장암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해서 일단 수혈을 하고 내시경을 했더니 대장암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수술 전 병기 검사를 했고 다행히도 다른데 타장기 전이가 없어서 대장암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림프샘으로 전이가 없는 2기 대장암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보조적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걸까요?
8cm 되는 정도의 큰 암이 이렇게 골반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복강경으로 수술이 가능할지 좀 걱정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이 장폐색 증상이 있었습니다. 큰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일시적 장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고민도 같이 있었고, 워낙 한 6개월 정도 잘 못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잘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제가 의사 선생님 그 말씀을 따라가 쭉 믿고 하니까 막 그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에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면 입맛은 떨어졌지만 치료를 잘 이어가기 위해 억지로라도 식사를 챙기고 있는데요. 그 정상적인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조금 억지로라도 주어진 식사는 많이 좀 억지로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입맛이 안 맞아도 좀 더 오버해서 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2박 3일 동안 하고요. 그 다시 한 2주 후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다시 이제 몸을 그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가면 항암 치료 받는 동안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지 가지고 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총 12번의 항암 치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치료로 몸이 지치면 집에서 2주간 회복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있는데요. 피 검사도 다 괜찮고, 백혈구 수치도 다 좋고, 영양 상태, 간 수치, 콩팥 수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입원해가지고 5번째 항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번이니까 이제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cm가 넘는 암 조직을 수술로 제거했습니다. 항암 치료 시에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이제 흔한 부작용으로 구역, 호중구 감소, 손발 저림, 전신 쇠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또는 날 것 이런 음식들은 피할 것을 조금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호중구 감소로 인해서免疫力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열이 난다거나 이런 다른 감기 증상이 생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오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집사람한테 고마울 뿐이고, 앞으로도 이 병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조용한 살인마 대장암. 정기검진 없이는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일지 씨는 반려견 덕분에 몸의 이상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 강아지가 자꾸 뒤에 와서 냄새를 맡고 배에도 냄새 맡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변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변비가 있어 다른 타 병원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서 직결장암이 진단이 되었고, 수술 전 변기 검사상 직결장암에 간 전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간 전이가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대장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 후 수술과 12차례 항암 치료를 마친 지 2달. 지금은 반려견과 산책할 만큼 회복해 환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이신데요. 아주 상쾌하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항상 아침 저녁으로 운동합니다. 병원에서 사기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하늘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냥 살고는 싶었고 그래 수술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안민성 센터장의 격려가 큰 힘이 됐는데요. 긍정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담담히 치료 과정을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은 복강경으로 무사히 잘 마쳤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전이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먼저 항암 치료를 4회 후에 간전이 수술을 또 무사히 잘 마치고 추가적으로 8회 항암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가 CT를 찍으면 이 흉부부터 해가지고 간, 췌장, 아래쪽 전립선까지 다 찍습니다. 이제 대장암이 재발하면 전이를 하면 제일 흔한 곳이 간, 2번이 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찍거든요. 거기까지 전부 다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이된 관은 4차 항암 치료 후 암 조직이 줄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도 잘 해냈고 특별한 이상 없이 치료하고 있는데요. 수술 및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피 검사, CT,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발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잘 지켜서 받으셔야 합니다. 진료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나을 수 있다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많이 복돋아 주고 그래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치료를 잘 받고 병원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100% 다 따라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일지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산책에 나섭니다. 뒤늦게 투병 소식을 듣고 암을 이긴 비결이 뭔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요. 아이고 날씨가 더워도 너무 파릇파릇하네. 참 좋네. 보기도 좋고. 건강했을 때는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난 뒤에 운동이라는 게 절실하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건강한 혈색인데 그 병원 갔다 온 사람 같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삼시세끼 꼬박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더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과 함께 풍부한 식이섬유, 식물 단백질 등 건강한 식단을 매일 지키고 있습니다.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바라는 거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 할 겁니다. 저도 겁을 많이 먹었는데 통증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다고 하는 그거는 거짓말이지만 약간 모든 게 따끔하고 맙디다. 참 좋습니다. 저는 항암도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검진 잘 일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 하지만 진단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 내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는 건데요. 당신의 대장은 안녕하신가요?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입니다. 대장암은 적절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병용하게 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용해서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대장암에 걸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